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구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전에 저를 소개할 때 앞에 사진을 보셨을 텐데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사실 재단에 입사할 때 제가 사용을 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외모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뀐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인데요. 사실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올해 들어서 전라북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재단 이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실 행정문서부터 비롯해서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이 긴 이름을 어떻게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전북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문화 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뭐 문화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실은 관광 사업을 전체를 총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문화 베이스를 가지고서 관광을 총괄하고 있을까라고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단이 설립될 때 약간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은 사실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북에서 처음 사용한 재단의 명칭입니다. 그 전에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를 진흥하는 사업에 집중하는 문화재단만이 있었고 아니면 관광공사 내지는 관광재단 이렇게 별도로 독립된 문화와 관광이 독립된 기구에서 각각 그 업무들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전북에서는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두 개의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할 것 같은 굉장히 오묘한 이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정체성에 대한 논란들이 거의 5, 6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재단이 문화관광을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분리되어 있던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것처럼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와 관광을 결합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들이 아마 쌓여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라고 하는 문화유산 야행이라고 하는 사업을 어, 대상으로 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이거는 활용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행사성, 축제성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또 지속적으로 봤을 때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그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또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 번 더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풍부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거라고 했는데요. 문화유산 야행은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감동이 오고 재미가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유산 관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문화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지금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속 문화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대가 갈수록 약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다른 형태로 발현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도 이 문화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펼쳐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유산과 관광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영역의 두 개가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문화유산 하면은 사실 사전적으로는 그냥 뭐 우리가 지켜야 될 고유한 가치, 그다음에 우리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지켜야 돼, 보존하고 계속 계승하고 해야 돼라고 하는 거가 사실 학교 교육에서부터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관광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앞전에 발표에서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관광 그러면은 얘네 뭐 이벤트 하나 행사 하나 딱 여기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고를 갖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사실은 이 관광이 아니면 지역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 무거운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최근에는 지역 소멸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전북도 10개 지역이 소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지역이 소멸 지역이어서 여기는 인구가 뭐 2만, 3만 이 정도이고 사실 움직이는 동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 있고 고령화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자체들이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사실 관광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각 지자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묶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라고 하면 사실 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전면에 좀 내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하게 관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이 문화유산은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는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융복합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 여기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교집합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칫 이 경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적당한 거, 사실 이 적당한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기도 한데 적당하게 어떻게 문화유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관광을 할까라고 하는 이 적당함, 이 경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집합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각각의 영역이 갖고 있는 성격을 유지를 하지만 그 안에 교집합 안에서요 굉장히 무한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좀 하면서 저도 약간 반성을 하지만 이 문화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많은 자료들을 막 찾고 관심 있게 막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네라고 하는 거를 제 스스로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을 할 때 제 나름대로의 제안을 몇 가지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전북은 국가유산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걸 보면은 총 한 15개 정도의 분류 안에서 1022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유산 등록된 거, 그다음에 시도 지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전체 합치니까 1000개가 좀 넘더라고요. 다만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문화유산들이 전북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량적인 수치를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은 총 9개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저희 사업 안에서 많이 접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농악 부분입니다. 이 농악은 전북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농악들이 계속 전승해서 보존되고 활용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전북에서는 자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북에서는 사실 어떤 자리에서도 이 흥이 오르게 되면 뭐 판소리 한 자락 또는 뭐 추임새 한 자락 정도는 다들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명창들이 많고 또 저렇게 농악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흥겹게 나와서 아무 때나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을 정도까지 전북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북 사람들의 성향을 약간 보면은 수줍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누군가 한 명이 나오면 다 같이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 정도가 사실은 전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악을 주요하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에서 지정한 거는 사실 78개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농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 지역의 농악들이 도 지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는 근현대의 무형유산도 사실 좀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유산청의 뭐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 전주 또는 전북 여기는 지금 사실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형유산 도 지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요하게 약간 사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전주 문화유산 야행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유산 야행은 사실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지자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들을 각 지자체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된 목적을 놓고 보면은 사실 지역 문화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시기에는 이 사업이 2016년에 시작을 하는데 그 앞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앞전에 정책적인 패러다임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고유한 가치들, 뭐 문화의 가치들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패러다임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도 사실 지역이 갖고 있는 이 많은 문화유산들의 가치들 재발견하고 이것들이 좀 더 중앙에서 분산되는 활용 이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유무형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들이 어떤 지역 명소가 돼서 이걸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사실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이제 야행이고 밖에서 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4월, 5월, 9월, 10월 뭐 이렇게 봄, 가을에 날씨가 좋은 요때는 대부분의 많은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 문화유산 야행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은 사실 체류형 관광객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뭘 돌아다니면 낮 시간대에 주로 많이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뭘 보고 관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밤에는 그럼 뭐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밤에는 전주에서는 뭐 모주를 마실 수도 있고 술도 먹고 막걸리 뭐 이런 거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 다행히 밤에 이러한 좋은 행사들이 막 있어. 그것도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있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밤에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서 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에 있는 관광객을 통틀어서 체류형을 한번 놓고 보면은 사실 무박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한 75%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1박 이상이 한 25% 정도 지금 작년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지자체도 이 체류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놓고 지역의 효과를 놓고 보면 이러한 강점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의 이 문화유산은 그러니까 유형의 이런 그 문화유산을 놓고 보면 사실 밤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높은 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사실 굉장히 밤에 뭐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닌데, 요 기간만큼은 밤 시간에 얼마든지 문화유산들을 뭐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간 못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것들도 사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요소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좀 확대되기도 했고 확장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는 색다르게 다가오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행이 2016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10개 지역만 지정을 하고 그리고 30억 정도 예산을 나눠서 이제 주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2024년도를 놓고 보면은 사실 49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고, 이 얘기는 사실 전국에 놓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광역 안에서 두세 개 이상은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한 100억 정도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비하면 사실은 계속 증가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싶은 지정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예산은
늘어나는 게 사실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점점 지자체로 오는 예산들은 사실 점점 줄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화유산 야행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왔느냐라고 보면, 첫 해에는 뭐 105만 명 정도 됐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죠. 21년도까지를 놓고 보면은 596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 수치까지 뭐 해서 보면은 거의 뭐 6배, 7배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하나의 밤 프로그램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라고 하는 문화유산 야행의 프로그램을 전체를 한번 놓고 보면, 사실 전주는 처음 시작하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기간이 약간 좀 애매했는데, 다음 주에 금토에 사실 전주 문화유산 야행 2차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기회가 되시면 다음 주에 전주를 또 한 번 더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봄, 가을 이렇게 두 번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이사항은 뭐냐면, 전주에서는 사실 문화유산이든 아니면 모든 뭐 문화 관련 아니면 관광, 여기가 전주의 전북 안에서는 전주가 집적되어 있고, 또 전주 안에서도 이 한옥마을이 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의 요소들을 다 집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여기 하고 있는 이 공간도 한옥마을의 일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넓은 권역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전에서도 약간 지적한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게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비되지 않은 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사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거리에 많은 다양한 것들이 뭐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옥마을은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전북보다는 전주 한옥마을을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은 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전부터 민간으로 넘긴 상황인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사업들은 다 민간에서 진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게 되면은 매년마다 이 운영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전문성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깨질 수 있지만, 다행히 전주는 같은 A 민간 단체가 계속 5년 동안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노하우들은 계속 집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관에서 사실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가야만이 이게 가능할 것이고, 이게 연 단위로 계속 바뀌게 되면은 사실 그 나중에는 모호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터를 전체를 한번 놓고 왔는데요. 아마도 보시면 아실 텐데,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사실은 24년도에 지금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는 2016년도의 포스터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대상화 또는 잘 보존해야 돼,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라고 하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걸 좀 더 재미있게 오락성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좀 더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게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도 보면 주제가 전주 다 같이 뭐 전주 마블 이렇게 게임화 시키는 제목까지도 들어와서 재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됐나요? 네, 그래서 전주 문화유산 야행은 총 8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8야는 사실 국가유산청이 지원할 때부터 정해놓은 8야라고 하는 게 있고, 소규모는 3야 또는 5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제 큰 대규모가 이제 8야를 다 할 수 있는데, 전주는 지금 8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경부터 시작해서 야로, 야사, 야화, 뭐 야설, 야식, 야숙, 야시, 이렇게 해서 이 8가지의 테마와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그 안에 집적돼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총 23개, 그리고 대부분은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전이라고 하는 한옥마을의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메인 공간이 경기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8달로인데요. 전주를 남북으로 길게 가로지르는 4차선의 도로입니다. 사실은 이 도로를 넘어오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부분 여기에서 모든 관광적인 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약간씩 여기 넘어오고 있는데 이 도로를 넘어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행에서는 지금 전라가명 그리고 여기 풍남문 이렇게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아마도 이제 여기 한옥마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걸으시면서도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문화유산 야행은 사실 즐거움이나 재미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나 뭐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사실 내가 즐기고 재밌는 거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 작은 요소들은 다 무형유산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복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드러나게 사실은 조금 메인으로 전면으로 나와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연 중심의 것들이 대부분 무형유산의 전면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거는 메인 행사나 아니면은 공연을 약간 보여주거나 얘기하거나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에는 사실 무형유산 그 뭐 전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전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결합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사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사실 그분들이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경기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둘레에서 마치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한옥마을에는 유형이나 무형이나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결합시켜서 묶어낼까 그리고 이 문화유산의 가치라고 하는 거하고 오락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화유산과 관광을 결합할 때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실 해봐야만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일단 해봐야만 이게 아는 거지 사실 고민만 해서는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과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올해 국가유산청의 24년도 업무계획을 놓고 보면은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서 향유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향유라고 하는 걸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었을까라고 보면 사실 이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뭐 그 관련하신 분들 또는 관계 기관 뭐 이런 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향유를 하겠다, 즐거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 아쉬움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즘에 현대인들한테는 이 고리타분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새로운 방식의 것들을 지금 막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체험이라든지 공연, 영화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색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밑에 그림 중에 하나는 아이고, 네, 익산 미륵사지를 미디어 아트 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지원 사업 받아서 한 건데 여기는 굉장히 익산에서도 끄트머리에 있고 외지고 사실 주변에 많은 것이 있지는 않고 그렇긴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게 되는데 저기를 갔을 때 사실 이 미륵사지 기반으로 해서 사실 아트라고 하는 거를 함께 경험을 하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뭐 달빛 기행이나 별빛 기행이나 여기에서도 사실 대중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방식으로 지금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역사와 문화 체험을 결합을 하면 기행, 뭐 옛날에 수학여행처럼 기행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고 머릿속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는 사실 이러한 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관광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이런 문화유산 내지는 이런 사업들은 문화유산 사업이 활용 사업이 아니어도 사실은 국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성을 좀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향유자들이 늘어나면서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부처 간의 장벽이라든지 저희 재단만 해도 사실 본부 뭐 문화와 관광의 본부가 서로 경계를 허무는 거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목적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는데 일단 저는 문화유산 관련자 또는 이제 관광과 관련한 관련자들 이분들이 일단은 초기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사실 제가 약간 반성을 하듯이 저희 재단처럼 중간 지원 조직 또는 뭐 지자체가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희 재단처럼 중간 지원 조직에서 사실 이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반성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 로드맵을 좀 수립을 하고 그런 기획력이 동반이 되는 게 초기부터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게 결합이 좀 잘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유산의 가치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잘 엮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양한 콘텐츠도 축적을 하고 이걸 연결해서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의 발굴이나 누적, 축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누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관리하는 거는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거를 분류하고 작업하는 것도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런케이션이라고 하는 한 관광의 유형인데요. 뭐 요즘에 워케이션도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그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관광의 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배운다, 학습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들을 기반을 하고 이것들로 흥미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취향적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와 이제 결합을 하는 관광의 한 형태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돼서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문화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이제 앞전에도 교집합이라고 얘기했다시피 두 개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은 고유하게 유지를 하지만 그 사이에서 교집합으로 묶여 있는 부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교집합을 많이 늘려갈수록 사실은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속 가능 관광의 차원 이 문화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요자 관점을 생각하는 것들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